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송,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 글도 잠깐 썼는데, 청산 라인 잡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근데 이게 모든 작은 손실이 큰 손실이 작은 손실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30%, 뭐 20%, 30%, 많게는 진짜 뭐 반토막 나는 종목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이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요런 데 샀어, 요런 데 요런 라인에서 이게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 좋아서 업황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런 이제 밑에 조금 이렇게 눌림목을 생각한 타이밍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요 타이밍에 좋은 가격이라 생각 들어갔는데 이제 청산 라인 안 잡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대응이 안 서요. 대응이 안 서. 근데 이제 청산 라인 잡고 들어간 사람은 예를 들어서 60일선에 여기 매도를 해보자라고 대응 최소한 생각은 한 사람은 그래도 여기 왔을 때 이 가격 60일선에 터치를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내가 다시 계획대로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물량을 더 담아볼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리스크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생각조차 안 한 사람은 여기 와도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더 빠지면은 이제 손에 눈에 보이는 그 손실률 줄이려고 물타기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비중은 점점 더 커졌는데 이렇게 물려버리면은 이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이만큼 많이 내려오면은 올라갈 때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점에서 한 10%, 20% 진짜 많으면 30%까지. 근데 거의 30%까지도 아니고 한 10%, 20% 정도만 눌림목을 줘야지 이제 가는 종목들은 절대로 이렇게 그 이상 눌림목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 한 20, 30% 이상 꺾이면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주의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청산 라인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샀는데 여기 왔는데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하나 더 깔아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봉이나 이런 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매물대가 많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 뭐 여기 너무 많이 갔으니까 뭐 여기 샀다고 치면은 뭐 이런 라인에 깔아놓는 거죠. 처음에는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가 너무 넓지 않게 이렇게 깔아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롯데 헬푸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볼까요? 내가 롯데 헬푸드를 좀 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여기서 시세 낼 때 사지 못했고 그래서 눌림목에 살려고 기다렸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다. 여기 샀는데 바로 안 가고 이제 이 60일선 터치하러 내려오는 거죠. 여기 터치했어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기 오면은 뭔가 이상이 생겼다 생각하고 뭐 매도도 고려해 보는데 주가가 여기 멈춰 있는 거야. 이제 여기 온다고 순간적으로 바로 뚫고 내려가 버린다고요. 그럼 여기 오면은 나는 16만 원 손절 생각했는데 바로 15만 5천 원이 돼 버려요. 그럼 손절을 다 사람이 또 희망으로 돌리고 뭐 조금 오르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물타기를 해보자 이거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한 개 좀 더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얼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나 더 잡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깨면은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 생긴 거라 보고 이제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면 이제 원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그게 설령 잘 됐다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청산 라인을 뭐 한 보통은 한 개 바로 지키면 좋은데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완충으로 하나 더 깔아 놓쳐라 청산 라인을. 그래서 여기 요 정도 라인을 깔아 놓고 여기 오면은 뭔가 펀더멘털 이상이 생긴 거라고 보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왜 여기 자꾸 이제 떨어지는가를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 항상 여러분이 모르는 데서 시작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업황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당장 이번 실적이 쇼크 났어요. 차라리 이런 거는 괜찮아. 이제 다음에 올라갈 기대감이 있으면은 일시적인 이익 하락이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먼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간이 뭐 연기금 같은 데서 큰 기관에서 이익난 물량을 많이 들고 있어요. 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가지고 연기금이 여기서 물량 많이 모아놨다 해보죠. 물량이 엄청나. 근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여러분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면 여기서 뭐 자산운용사가 많이 모아놨는데 그 얘들이 엑시트를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엑시트 하면은 이렇게 오른 자리에서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래업황이 더 좋다고 해서 얘들이 이걸 안 판다는 보장이 있나요? 얘들은 이걸 팔고 딴 데를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쭉 파는 거죠, 이제 올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큰 기간에서 팔면은 쭉 밀립니다, 이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업황도 딱히 나쁜 게 없고 밸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전체적으로 모든 게 나쁜 게 없는데 왜 연기금이 난 계속 파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계속 주가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한 투자 포인트는 변함이 없는데 그냥 단지 기간 수급으로 내가 팔아야 되나? 예,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 수급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큼 팔지, 어느 정도 팔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연기금이 만약에 엄청나게 판다고 했을 때, 그,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준 주체가 있으면 괜찮은데, 받아준 주체가 없이 다른,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 자금들이 안 들어온 상태라고 해보죠. 예. 근데 그런 상태가 계속 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계속 맡기만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런 기간 수급을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어차피 그 기업 가치대로 회복할 거니까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반도체가 예, 왜 이렇게 두드려 맞는 줄 알아요? 지금 논쟁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 끝났니 안 끝났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기관들이 반도체를 다 팔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보면은 예, 기관들이 다 던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셀러가 그냥 공급이 많으면은 파는 공급이 많으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받아주면 괜찮은데 외국인이 딱히 안 받아주고 외국인 대형주만 사는데 기관들은 갖고 있던 물량은 지금 어쨌든 반도체 좀 사이클 시작한 지는 좀 됐기 때문에 대부분 반도체 종목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 이득일 거 아니에요. 이익일 거 아니에요. 주봉으로 보면 다 이득 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파는 거죠, 그냥. 예. 뭐 그게 걔들이 얼마를 수익을 먹었더니 파는 거죠. 예. 그럼 다들 올라 있으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면은 이만큼이 떨어졌지만 장기로 보면은 기관 투자자 애들은 돈을 버는 물량 가지고 그냥 파는 거일 뿐이에요. 이 테크니스도 마찬가지. 예. 이 파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사람들은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이클이 끝이냐 아니냐. 근데 그거를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이제 어쨌든 이제 미래의 그 사이클이 끝이 아니라면은 언젠간 기간 수급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기간이죠, 단기간. 적어도 이제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두세 달 사이 정도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수급이. 예. 수급이 이제 걔들이 계속 팔고 있으면은 이게 단기 바닥이 어디서 형성될지는 정확하게 맞추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수급이 이런 이슈 때문에 보세요. 이런 데서 충분히 좀 변동성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반토막까지도 날 수 있다고요. 이제 그래서 그 반토막 나는 거를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평단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나은데 내가 평단 요 정도라면은 내가 지금 자리에서도 이런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40% 얼마든지 밀릴 수 있겠다. 라는 그 케이스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인 거죠. 예.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요즘도 업황이 좋으니까 설마 여기서 이까지 꺾일까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예. 근데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기도 하지만 JYP 보세요. 예. JYP도 여기 있을 때는 아무도 이까지 주가 온 다음에 그 미친놈이야 소리 듣죠. 작년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누가 여기서 업황 한참 좋을 때 야 이거 주가 지금 15만 원일 때 있잖아요. 주가 3분의 1 토막 나서 당장 내년에 5만 원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친놈아 소리 듣지 않겠어요? 저 그냥 억지로 까는 뭐 그런 애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똑같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도 보세요. 여기서 30만 원일 때 끊임없이 미친 듯이 오를 때 이거 이제 끝이다. 뭐 끝이다까지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당장 내 이것도 3분의 1 토막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믿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2차 전지 다 3분의 1 토막 된다. 지금 다 2차 전지 다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예. 요것도 다 3분의 1 토막씩 된다. 라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도 반토막 된다. 내년에 당장 먼 시간이 아니고 당장 내년에 이제 반토막 된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투자했던 미디어 컨텐츠도 한때 보세요. 이게 한참 뭐 우영우 찍고 뭐 이제 옛날에 이제 킹덤 나오고 했을 때 여기 한 3만 잘 나갈 때 이때 이제 시총 이제 한 2천억 넘을 때인데 이때 이제 설마 8천원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주가란 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팔고 그 시간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사이에 업황은 또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분보다 당연하게도 정보들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예, 주식 투자는 다 대부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에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조선이 요즘 너무 핫하잖아요. 예. 수주 산업이니까 여기는 이제 어, 막 그렇게까지 이제 폭락할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 어디 있지? 한국 조선해양을 이제 업황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는 못 사고 이제 18만 원에 와서 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확 나빠질 가능성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면은 이제 조정받고 그 단기 업황은 좀 생각보다 또 마이크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면은 이제 뭐 어디까지 밀릴지는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밀릴 수 있고 그 사이에 많은 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샀는데 기관 투자자들 계속 매도를 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럼 그거 뭔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잡을 때도 차라리 내가 못 먹더라도 무조건 이제 들고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더 우상향할까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청산 라인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그 능력에 맞는, 그러니까 깜냥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나는 리스크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손실도 감내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면 여기서 잡아도 뭐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까지 넉넉하게 열어놓고 뭐 한 4, 50% 열어놓고 더 빠져도 그냥 천천히 담는 게 가능한 거죠. 근데 나는 2, 30% 손실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무작정 이렇게 뭐 빠지고 있는데 더 담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천산에 타이트하게 잡고 이렇게 빠지면은 매도 쳐야죠, 원칙대로. 그 다음 다시 올리면 다시 사면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탑 트레이더들은 어떤 게 많냐면은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종목을 샀는데 여기 눌림목이 샀어요. 장기 이평선이라 해보죠. 여기 뚫은 샀어요. 근데 여기 뚫을 때 샀는데 여기 샀는데 바로 밀려버린 거죠. 이런 건 이제 강세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시 팔아야 되는 신호예요. 다시 팔았어. 손실 보고 팔았겠죠. 여기서 뚫을 때 샀는데 밑으로 빠져서 여기서 팔았어요. 셀 했어요. 다시 팔았어요. 강세 함정. 이게 팔아야 되는 신호예요. 무조건 이런 거는. 근데 꾸역꾸역 하더니 다시 올렸어요. 여기 더가 이제 조금 하루 늦게 봐가지고. 예. 그럼 이제 내가 원래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렇지만 다시 살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지만 다시 살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좋은 트레이더의 자질이에요. 반면에 또 반대도 똑같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여기서 팔았어. 버티다 못해가지고 팔았는데 다시 어 와리가리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내가 최악의 구간에 판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징조를 보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막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팔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사야 되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심리상 못 사거든요.
아니요, 살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난 매매 얽매이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사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트레이더의 자질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최대한 감정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배제하고.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청산 라인에 대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장이 또 너무 안 좋네요.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튀는 거 사면 별로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섹터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화장품은 제가 어제는 또 가파르게 갔지만 또 오늘 또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은 지금 실제 변동성이 너무 큰 구간이에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빠질 때 사야 된다, 무조건. 빠질 때 사야 되는데 그것도 좀 조심하세요. 높은 위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여러분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다, 지금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손을 대셔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 전력기기는 분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 안 대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이 전력기기 사이클 끝은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나 제 생각에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 것 같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나 이런 걸 거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전력기기도 좀 비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장주 이런 애들을 보더라도 일단은 많이 해먹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꺾일 때가 됐어요. 약간은 가격 조정 발때 기간 조정 발때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요 가지고 있는 애들이 물량 처리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암튼 예, 지금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반도체는 저도 좀 기관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급격하게 반등을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씩 모으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격적인 측면 다시 이제 메리트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은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조선은 지금은 조금은 단기로는 접근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싼 종목 말고, 싼 종목만 조금 이제 모은 전략이고, 이미 많이 여기 오른 데들은 추세 상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공 추세 상단 사지 말라고 했죠. 이런 라인에서는, 뚫는 구간에서는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시겠죠? 이미 지금 되돌릴 타이밍이에요. 예. 하루 이틀 더 갈 수는 있어도 되돌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추 음식료는 괜찮게 봅니다. 이제 곡물가가 많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지금 여기는 다 실적들이 앞으로 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식료를 추천합니다. 예. 크게 재미는 없어도 이런 섹터들이 또 은근 이제 포트 있으면 안정감도 줘주고 괜찮습니다. 예. 음식료 추천하고요. 예. 음식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여러분을 크게 해치지 않아요. 예. 제 단위가 반토막 나가지고 여러분 계좌를 망칠 일이 없다니까요. 예. 제 단위는 많이 떨어져 봤자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한 20%도 떨어지겠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이 산다고 해서, 심지어 삼양아사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을 잡아먹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중성주 이런 거는 좀 위험하죠. 근데 이제 대형주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망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방산이 좋긴 한데, 이제 일부 업체 위주로 이제 저는 이제 좀 결국은 이제 더 갈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단기 위치는 조금 이제 변동성을 겪을 구간인 건 맞다. 예. 그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여기서 지금 뚫고 가야 된다. 못 갔다. 한국항공우주 괜찮게 봅니다. 예. 지금 괜찮은 가격이고, 하나시스템 어 하나시스템 괜찮은데, 근데 하나시스템 오늘 맞을 줄 알았다. 잠깐만, 하나시스템 지금 좀 사야겠네요. 하나시스템은 지금 가격 괜찮은데, 오늘 내 아까 실적 발표될 때 맞을 줄 알았다. 그 따라잡으면 바로 물리죠, 그런 거는. 그거 지금 가격 괜찮은데. 잠깐만요. 제 매매 주문을 좀 넣고. 음. 이건 좀 물리하고 하고 좀 사는 거죠. 이거 아이고야. 하나 시스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매동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매동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 시스템 매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동을 보면은 전력기기 쪽 볼까요? 엄청 이런 거는 그냥 뷰티풀한 종목이죠. 뷰티풀한 종목. 이런 그냥 뷰티풀한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은 이런 종목 너무 뷰티풀하죠.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천국 같은 종목 맞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좀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변동폭도 있지만 그 다른 거에 비하면 진짜 이 정도 변동폭은 변동폭이 할 수도 없죠. 가장 안전적이고 대장 주고 이제 좀 그 보유자들 편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외부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 접근하기 어렵죠. 살 타이밍을 안 주는 거죠. 살 타이밍을 안 줘. 근데 어쨌든 그런 거고 아까 지금 방산 쪽 예, 방산 쪽에서 그 다음에 또 보자 어,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계속 시세가 이렇게 앞에 시세를 봐야 돼요. 박스권 자체를 못 뚫고 있고 여기서 더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학습되면은 이 투자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이 종목이 아무리 수주 잘 나오고 해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얘는 무조건 여기 오면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면 이제 다른 투자자들 똑같이 생각하겠죠. 다른 여러 뭐 기관이나 사모펀드나 투신이나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야 여기 와서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지. 그러니까 오늘 같이 실적 잘 나와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야 물량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실적이 나오면 실적이 잘 나왔어 사자 이게 아니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어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포진에서 물량을 줄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더 떨어지잖아요. 나 물렸네, 나도. 잠깐만, 이게, 근데, 요 정도까지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그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까 전에 샀으면은, 띠 샀으면 지금 순식간에 얼마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 투자 어려움이 있다. 이게 참 뭐 보면은 이게 참 어찌 보면 지랄 맞은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 시장 이런 일이 덜 하죠. 이게 쉽게 말해 수급인 거, 수급 영향 때문인 거잖아요. 그냥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애들이 누군가 던지기 때문에 대량으로 던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장 같은 경우 워낙 장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좀 판다고 해도 그걸 받아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장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힘이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 밀리면 그냥 쭉 밀리는데 받아줄 힘이 안 되는데 뭐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도 물량이 이런 종목 많이 들고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몇 억씩만 툭툭 던져도 그냥 주가 툭툭툭 밀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외국인 같은 데나 기관 좀 큰 데서 프로그램 매도로 깔아놓고 하루 종일 이제 그냥 밑으로 받는 프로그램으로 밀어버리면은 그냥 반등 못해요. 그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분봉분봉 쭉 꾸역꾸역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미들은 여기서 실적 좋다는데 발표 서프라이즈 해서 샀는데 떨어져요. 물 타요. 물 타요. 물 타요. 물 타요. 물 타요. 물 타요. 손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 투자가 이제 우리 수급 시장이 이렇게 큰 시장이라서 그래서 제가 기간 그거 매도를 안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이게 참 이게 좀 거지 같다 맞죠? 예, 실적이 엄청 서프라이즈 나는데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좋죠 사실. 그냥 좀 이렇게 튀지 않더라도 좀 꾸역꾸역 이렇게 실적 잘 나오면 그걸 반영해가지고 유지를 하면 좋잖아요. 그 미국장 이렇게 실적이 잘 하면 그걸 어느 정도 변동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격을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적 잘 났어. 세롬 빡 이렇게 때려버리죠.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다 털어놓고 쫙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현을 하면은 진짜 세력마음이란 말도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세력들도 반드시 이익 본다고 할 수 없는데 그냥 너무 좀 그런 게 심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좀 근데 좀 너무한 거 아이가? 누가 던졌지? 예. 하여튼 우리 시장 이런 꼬라지입니다. 예. 어쩌겠어요. 그 이런 시장 살아남으려면 시장의 생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코스피도 1% 밀리고 코스닥도 7.8% 밀리고 그래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항상 잡고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매매 종목도 드렸는데 이것도 손절 라인은 다 타이트하게 잡고 보면은 요거도 이제 여기 이런 데는 이런 데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요거 조선 같이 가죠. 조선이 맞으면 같이 맞기 때문에
갈 때 가야 되는데 못 가면 그냥 이건 바로 손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롯데임은 지금 이제 기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건 좋은데 지금 같이 있는 섹터에 영향을 받고 있죠. 하나 시스템 두드려 맞고 있잖아. 너무 세게 맞는 거 아니가?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하여튼